나연은 18이었다. 비가 오면 옥탑방 천장에서 물이 떨어졌다. 양동이를 옮기는 소리가 알람보다 먼저 그녀를 깨웠다. 함께 사는 사람은 어머니의 재혼 상대 새아버지 오철수였다. 그는 퇴직 후 별다른 일 없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았다. 말수가 적은 대신 집안의 분위기를 쥐고 흔드는 사람이었다. 학생이면 학생답게 조용히 좀 살아. 그 말은 늘 같은 톤이었다. 소리치지 않아도 충분히 위협적이었다. 나연에게 집은 쉬는 곳이 아니라 눈치를 배우는 공간이었다. 새벽 5시 나연은 알바를 나갔다. 시급 9,500원.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모을 수 있었다. 통장은 나연 명의였지만 비밀번호는 새아버지가 알고 있었다. 미성년자니까 보호자가 관리하는 게 맞지. 그는 그렇게 말하며 통장을 가져갔다가 일주일에 한 번 용돈 명목으로 10,000원씩 건넸다. 나연은 그게 자기 돈인지 헷갈리기 시작했다. 학교에서는 성적이 좋았다. 전교 10등 안에 들었고 담임 선생님은 장학금 이야기를 자주 꺼냈다. 하지만 집에서는 그 말을 꺼낼 수 없었다. 새아버지는 공부 이야기만 나오면 표정이 굳었다. 요즘 대학 나와도 취업 안 되는데 뭐하러. 그 말 뒤에는 항상 한숨이 따라왔다. 나연은 그 한숨이 자기 존재 자체를 향한 것임을 알았다. 어머니는 집에 없었다. 낮에는 식당 주방 보조, 밤에는 청소 일을 했다. 재혼 전보다 일이 더 늘었다. 나연은 어머니가 도망치듯 집을 비운다는 걸 느꼈지만 그걸 입 밖에 낼 수는 없었다. 어느 날 나연은 학교 게시판에서 기숙사 모집 공고를 봤다. 저소득층 우선 선발. 전액 무료. 그 종이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조심스럽게 사진을 찍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옥탑방 계단을 오르며 나연은 생각했다. 만약 내가 이 집을 나간다면 어머니는 뭐라고 할까? 새아버지는 뭐라고 할까? 그리고 나는 과연 그 말들을 견딜 수 있을까? 그날 밤 천장에서 또 물이 샜다. 나연은 양동이를 옮기면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이 물이 언젠가 천장을 뚫고 내려앉을지도 모른다고. 상담실은 좁았다. 담임 김혜진 교사가 서류를 펼쳐놓고 나연의 성적표를 손가락으로 짚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장학금 받을 수 있어요. 학교장 추천도 가능하고요. 나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입은 열지 못했다. 옆에 앉은 새아버지 오철수가 팔짱을 끼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다. 그런데 보호자 동의서가 필요하거든요. 대학 진학 의향이 있으시면. 김 교사의 말이 채 끝나기 전에 오철수가 웃었다. 짧고 건조한 웃음이었다.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얘 대학까지 보낼 생각은 없어요. 그 말에 상담실 안 공기가 멎었다. 김 교사는 눈을 깜빡이며 나연을 봤다. 나연은 고개를 숙였다. 집 형편도 그렇고 요즘 애들 다 공부 안 해도 먹고 살잖아요. 차라리 빨리 취업해서 돈 버는 게 낫죠. 오철수는 태연하게 말했다.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저녁 메뉴를 정하듯 가벼운 톤이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연의 등을 짓눌렀다. 김 교사는 뭐라 말을 꺼내려다가 결국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안 해. 그럼 일단 보류하는 걸로. 상담은 그렇게 끝났다. 나연은 교무실을 나오면서 새아버지의 뒷모습을 따라갔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복도 끝까지 걸어가서 계단 입구에서 돌아서며 한마디만 던졌다. 쓸데없는 기대하지 마. 현실적으로 생각해. 그리고 먼저 내려갔다. 나연은 그 자리에 서서 창밖을 봤다.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그들은 웃고 있었다. 나연은 그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교실로 돌아왔을 때 반 아이들은 대학 입시 설명회 안내문을 돌리고 있었다. 옆자리 친구가 물었다. 너도 신청할 거야? 나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고개를 저었다. 친구는 더 묻지 않았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가 있었다. 드물게 일찍 들어온 날이었다. 부엌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었다. 엄마, 응? 나 공부 계속하면 안 돼? 어머니는 손을 멈췄다. 그리고 냄비 뚜껑을 덮으며 작게 한숨을 쉬었다. 나연아, 엄마가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알잖아. 오빠 아니 새아버지 눈치도 봐야 하고.
오빠. 어머니는 여전히 그를 그렇게 불렀다. 나연은 그 호칭이 낯설었다. 엄마는 네 편이야. 그거 알지? 어머니는 나연의 어깨를 툭툭 두드렸다. 하지만 그 손에는 힘이 없었다. 나연은 알았다. 엄마의 그 말이 거짓은 아니지만 진짜도 아니라는 걸. 밤늦게 나연은 휴대폰으로 기숙사 신청 페이지를 열었다. 서류 항목을 하나씩 읽었다. 가족관계 증명서, 소득증빙서류, 자기소개서. 그리고 마지막 줄. 보호자 동의서 선택사항, 단 만 18세 미만은 필수. 나연은 생년월일을 다시 확인했다. 18. 올해 고3. 생일은 3월. 아직 미성년자였다. 화면을 끄려다가 나연은 기숙사 생활 안내 탭을 눌렀다. 사진 몇 장이 나왔다. 깨끗한 2층 침대, 책상, 사물함. 천장에서 물이 새지 않는 방. 나연은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스크린샷을 찍었다. 그리고 휴대폰을 엎어두고 이불을 뒤집어 썼다. 천장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똑, 똑, 똑. 나연은 그 소리를 세면서 잠들었다. 하지만 그날 밤 꿈속에서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방에 있었다. 나연이 처음 참는 법을 배운 건 초등학교 5학년 때였다. 아버지가 집을 나간 날 어머니는 사흘 동안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다. 나연은 그때 배웠다. 슬픔은 혼자 삼켜야 한다는 것을. 중학교 2학년 어머니가 오철수를 처음 집에 데려왔다. 좋은 분이야. 우리 잘 살 수 있을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나연은 그 간절함 앞에서 싫어요라는 말을 삼켰다. 재혼식은 간소했다. 구청 앞에서 사진 한 장 찍고 끝이었다. 오철수는 나연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이제 우리 가족이네. 나연은 어색하게 웃었다. 그때는 몰랐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무거워질 줄은. 옥탑방으로 이사 온 건 재혼 석 달 후였다. 오철수의 전세금이 꼬였고 어머니의 적금을 깨서 겨우 보증금을 마련했다. 월세는 35만 원. 관리비 별도. 조금만 참아. 곧 나아질 거야. 어머니는 그렇게 말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철수는 퇴직 후 재취업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떨어졌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아예 구직 활동을 멈췄다. 내 나이에 누가 써주겠어. 그는 소파에 앉아 TV만 봤다. 낮 드라마, 예능, 뉴스. 채널을 돌리는 리모컨 소리가 집안을 지배했다. 대신 어머니의 일이 늘었다. 식당 주방 보조, 아파트 청소, 전단지 돌리기. 새벽 6시에 나가서 밤 10시에 들어왔다. 어떤 날은 자정이 넘어서야 문이 열렸다. 나연은 그 시간을 견뎠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새아버지가 거실에 있었다. 그는 나연이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인사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였다. 다녀왔습니다. 그래. 대답은 짧았지만 그 한마디에는 평가가 들어있었다. 목소리 톤, 귀가 시간, 표정. 모든 게 검열 대상이었다. 나연이 방에 들어가면 오철수는 중얼거렸다. 학생이 밖에서 뭘 그리 오래 하고 다니는지. 그 말은 나연의 방문 틈새로 스며들었다. 고등학교 1학년 겨울, 나연은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다. 시급은 최저임금이었지만 나연에겐 처음으로 손에 쥐는 돈이었다. 첫 월급을 받던 날 나연은 통장을 만들었다. 자기 이름으로 된 통장. 숫자가 찍힌 첫 페이지를 보며 나연은 웃었다. 52만 원. 적은 돈이었지만 그건 온전히 나연의 것이었다. 하지만 일주일 뒤 오철수가 말했다. 통장 비밀번호 알려줘. 왜요? 미성년자니까. 보호자가 관리해야지. 나연은 반박하고 싶었다. 하지만 어머니가 옆에서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다. 그냥 해. 괜히 건드리지 마. 나연은 숫자 4개를 말했다. 그날 이후 통장은 새아버지 서랍에 들어갔다. 일주일에 한 번 나연은 10,000원을 받았다. 50만 원을 벌어서 10,000원을 받는 기분. 나연은 그게 용돈인지 뭔지 알 수 없었다. 고2 여름 나연은 전교 7등을 했다. 담임 선생님은 장학금 신청서를 건넸다. 학기당 100만 원이야. 성적 유지만 하면 계속 받을 수 있어. 나연은 서류를 집에 가져왔다.
저녁 식사 후 조심스럽게 꺼냈다. 이거 학교에서 받으라고 했는데요. 오철수는 서류를 휙 보더니 테이블에 도로 놓았다. 공부 잘해봤자 소용없어. 대학 등록금이 얼만데. 장학금 받으면 야,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어머니가 수저를 내려놓았다. 보호자 동의 필요하잖아. 나 도장 안 찍어. 왜요? 괜히 공부 잘하면 사람 피곤해져. 고졸로 취업하는 게 빠르다니까. 나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서류는 그대로 방치됐고 마감일이 지나갔다. 그날 밤 나연은 이불 속에서 울었다. 소리 내지 않고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옆방에서 TV 소리가 들렸다. 웃음소리, 박수소리, 광고 음악. 나연은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다. 나는 이 집에서 계획이 없는 사람이구나. 참는 것에도 끝이 있다는 걸 나연은 아직 몰랐다. 하지만 그 끝이 멀지 않았다는 걸 마음 깊은 곳에서 느끼고 있었다. 결정타는 고3 첫 학기 중간고사 직후에 왔다. 나연은 전교 3등을 했다. 국어, 영어, 수학 모두 1등급. 담임 김혜진은 나연을 따로 불렀다. 나연아, 솔직히 너 서울대 갈 수 있어. 김혜진은 진지했다. 손에 든 성적 분석표에는 나연의 이름 옆에 빨간 별표가 찍혀 있었다.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하자. 생기부 관리 들어가고 추천서는 내가 쓸게. 그리고 이거. 김혜진이 봉투를 내밀었다. 안에는 장학금 신청서가 들어있었다. 이번엔 다른 것이었다. 재단 장학금. 학기당 200만 원 졸업까지 지급. 이건 학교장 직접 추천이야. 전교에서 딱 2명. 네가 1순위야. 나연은 서류를 받아들었다. 손이 떨렸다. 200만 원. 1년이면 400만 원. 그 돈이면 대학 입학금을 낼 수 있었다. 보호자 동의 받아야 하는데 괜찮지? 김혜진의 목소리에 조심스러움이 섞였다. 지난번 상담실에서의 일을 기억하고 있었다. 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집에 돌아왔을 때 오철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평소처럼 TV를 보고 있었다. 나연은 가방을 내려놓고 서류를 꺼냈다. 저기요. 오철수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성적표 나왔는데요. 전교 3등 했어요. 그래. 대답은 무심했다. 나연은 한 발 더 다가갔다. 그래서 장학금 신청할 수 있대요. 200만 원이요. 그제야 오철수가 리모컨을 내려놓았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연을 봤다. 서류 줘봐. 나연은 서류를 건넸다. 오철수는 대충 훑어보더니 한 손으로 구겼다. 안 돼. 왜요? 이거 받으면 대학 가야 되잖아. 장학금이에요. 공짜예요. 공짜가 어딨어. 나중에 다 조건 붙어. 나연은 참았던 말이 터져 나오는 걸 느꼈다. 이건 제 인생이에요. 제가 공부해서 받는 거예요. 오철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났다. 나연보다 한 뼘은 컸다. 네 인생? 누가 지금까지 먹여 살렸는데? 엄마가 벌어서. 입 닥쳐. 목소리가 낮아졌다. 나연은 본능적으로 한 발 뒤로 물러났다. 네 엄마 일하는 거 누가 허락했어? 내가 허락했지. 이 집 가장이 누군데? 내가 감히 말대꾸를 해? 오철수는 구겨진 서류를 바닥에 던졌다. 고등학교만 졸업해. 그 다음엔 취업해서 집에 돈 보태. 그게 내가 할 일이야. 나연은 그 서류를 주었다. 손이 떨렸다.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다. 제 돈도 돌려주세요. 뭐? 알바비요. 제 통장에 있던 돈. 제 거잖아요. 오철수는 비웃었다. 그거 이미 생활비로 다 썼어. 집에서 밥 먹고 자는데 공짜인 줄 알았어? 그럼 용돈이라고 주신 건 뭐예요? 제 돈 갖다가 조금씩 나눠준 거잖아요. 야, 이거 사. 오철수가 한 발 다가섰다. 나연은 벽에 등을 붙였다. 네가 지금 뭐라는지 알아? 이게 무슨 태도야?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어머니였다.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날이었다. 어머니는 상황을 파악하고 급히 두 사람 사이에 섰다. 무슨 일이에요? 당신 딸이나 좀 봐. 버릇이 어떻게 됐는지.
오철수는 거실로 돌아가 소파에 털썩 앉았다. 어머니는 나연을 방으로 끌고 들어갔다. 나연아, 제발. 제발 건드리지 마.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엄마, 나 장학금 받을 수 있어. 200만 원이야. 알아. 엄마도 알아. 근데 지금은 안 돼. 타이밍이 안 좋아. 언제가 좋은 타이밍이에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냥 나연의 손을 잡고 흔들었다. 나연은 어머니의 손을 뿌리쳤다. 엄마는 맨날 나중이에요. 나중은 언제예요? 어머니는 울먹이며 방을 나갔다. 나연은 혼자 남았다. 그날 밤 나연은 잠들지 못했다. 구겨진 서류를 펴서 책상 위에 놓았다. 보호자 동일안에는 빈칸이 있었다. 도장을 찍을 자리. 새벽 2시 나연은 조용히 방문을 열었다. 거실은 어두웠다. 오철수의 방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렸다. 나연은 부엌 서랍을 열었다. 거기 오철수의 도장이 있었다. 손이 도장에 닿았다. 나연은 멈췄다. 이걸 몰래 찍으면 나는 무엇이 되는 걸까? 하지만 찍지 않으면 나는 어디로 가는 걸까? 나연은 도장을 도로 넣고 서랍을 닫았다. 하지만 그 순간 다른 것이 눈에 들어왔다. 통장. 나연 명의의 통장. 나연은 그걸 꺼내서 첫 페이지를 펼쳤다. 잔액 3,200원. 600만 원이 넘게 들어왔던 통장. 1년 반 동안 모은 돈. 3,200원만 남아 있었다. 나연은 그 숫자를 한참 들여다봤다. 그리고 통장을 도로 넣었다. 방으로 돌아와 나연은 휴대폰을 켰다. 기숙사 신청 페이지를 열었다. 마감일 이틀 후. 나연은 신청서 작성을 시작했다. 이름, 생년월일, 주소. 손가락이 화면을 눌렀다. 그리고 마지막 항목. 보호자 동의서 만 18세 미만 필수 제출. 나연은 생일을 다시 확인했다. 3월생. 아직 2달이 남았다. 화면을 끄려다가 나연은 멈췄다. 그리고 다시 스크롤을 내렸다. 작은 글씨로 쓰인 단서 조항이 있었다. 단 가정 내 학대 또는 방임이 우려되는 경우 학교장 확인서로 대체 가능. 나연은 그 문장을 3번 읽었다. 학대, 방임. 그 단어들이 자기 인생을 설명하는 말인지 나연은 확신할 수 없었다. 맞았던 적은 없었다. 굶은 적도 없었다. 하지만 뭔가가 빠져나가고 있었다. 돈이 아니라 다른 것. 나연은 휴대폰을 끄고 이불을 뒤집어 썼다. 천장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똑, 똑, 똑. 하지만 이번엔 그 소리가 달랐다. 마치 시계 초침 같았다. 무언가의 마감을 알리는 소리.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18살. 통장 잔액 3,200원. 1년 반 동안 모은 600만 원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생활비라는 이름으로. 당신이 벌었지만 당신 것이 아니게 된 돈. 나연은 이틀 동안 밥을 먹지 못했다. 학교에서 급식을 받았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친구들은 물었다. 아파? 나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픈 건 몸이 아니었다. 마감 전날 밤 나연은 결심했다. 새벽 5시 어머니가 나가기 전이었다. 부엌에서 도시락을 싸는 소리가 들렸다. 나연은 방문을 열고 나갔다. 어머니는 나연을 보고 멈칫했다. 이 시간에 깨어있는 딸이 낯설었다. 나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나 기숙사 들어가. 손에 쥐고 있던 김밥이 도마 위로 떨어졌다.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나연은 계속 말했다. 대학에 가고 싶다는 것. 공부를 계속하고 싶다는 것.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다는 것. 어머니는 나연의 팔을 잡았다. 힘이 들어갔다. 아팠지만 나연은 뿌리치지 않았다. 어머니의 입술이 떨렸다.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다. 한참 후에야 겨우 한마디가 나왔다. 새아버지가. 네가 나가면 엄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안방 쪽에서 기척이 들렸다. 두 사람은 동시에 입을 다물었다. 어머니가 속삭였다. 1년만 참으라고. 졸업하면 자기가 어떻게든 해주겠다고. 돈을 모아서 대학을 보내주겠다고. 나연은 고개를 저었다. 엄마 돈이 아니라 자기 돈으로 가고 싶다고.
자기가 번 돈으로 가고 싶다고 말했다. 통장 봤어, 엄마. 3,200원. 어머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대답이 없었다. 침묵이 대답이었다. 한참 후 어머니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미안해. 나연은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다. 인정이었다. 포기였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말이었다. 나연은 어머니의 손을 천천히 풀었다. 미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기도 살아야 한다고. 어머니는 울었다. 소리 없이. 어깨만 떨리며. 나연은 학교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뒤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잘 다녀와. 그게 마지막 대화였다. 학교에 도착해서 나연은 담임 김혜진을 찾았다. 나연은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다. 기숙사 신청서, 학교장 확인서 신청서, 가정 내 방임 및 경제적 착취 우려라는 항목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다. 김혜진은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었다. 표정이 굳었다. 이 서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걸 제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 있었다. 한참 후 김혜진이 나연을 똑바로 봤다. 정말 괜찮겠냐고 물었다. 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손은 떨렸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김혜진은 펜을 들었다. 교감 선생님과 얘기해보겠다고 했다. 그날 오후 나연은 집에 돌아가지 않았다. 학교 도서관에 남았다. 책을 폈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오후 4시 휴대폰이 울렸다. 어머니였다. 나연은 받지 않았다. 5시 또 울렸다. 새아버지 오철수였다. 나연은 전화를 끊었다. 6시 문자가 왔다. 당장 집에 오라는 내용이었다. 안 오면 짐을 다 버리겠다는 협박이 붙어 있었다. 나연은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다. 7시 김혜진에게서 연락이 왔다. 승인이 났다고. 내일부터 기숙사 입사가 가능하다고. 오늘 짐을 싸서 학교로 오라고. 나연은 그 문자를 3번 읽었다. 그리고 도서관을 나섰다. 집으로 가는 길. 버스를 타지 않고 걸었다. 40분이 걸렸다. 옥탑방 계단을 오를 때 나연은 각오했다. 고함. 협박. 어쩌면 더한 것도. 문을 열었을 때 집은 조용했다. TV가 꺼져 있었다. 오철수는 소파에 앉아 나연을 보고 있었다. 학교에서 전화가 왔다는 말이 나왔다. 자기를 학대범으로 만들 거냐는 말도 나왔다. 어머니가 지금 방에서 울고 있다는 말도. 나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자기 방으로 들어가 가방을 꺼냈다. 옷 몇 벌, 속옷, 세면도구, 교과서. 그게 전부였다. 방문을 열고 나오는데 어머니가 복도에 서 있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나연을 보고도 고개를 돌렸다. 그냥 가라고 했다. 자기는 나연을 안 볼 거라고 했다. 어머니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나연은 그 문 앞에 한참 서 있었다. 그리고 현관으로 걸어갔다. 신발을 신으려는데 오철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후회할 거라고. 나연은 신발끈을 묶으며 대답했다. 이미 후회하고 있어요. 진작 안 나간 걸. 문을 열고 나섰다. 계단을 내려갔다. 1층, 2층, 3층.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 밤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때렸다. 나연은 가방을 꽉 움켜쥐고 걷기 시작했다. 뒤에서 창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부르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연은 돌아보지 않았다. 앞만 보고 걸었다. 당신이라면 그 순간 뒤를 돌아봤겠는가? 아니면 나연처럼 그냥 걸어갔겠는가? 기숙사 침대는 딱딱했다. 매트리스가 얇아서 몸을 뒤척일 때마다 스프링이 삐걱거렸다. 하지만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나연은 첫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퉁퉁 부은 눈, 떨리던 목소리, 안방 문을 닫던 그 뒷모습. 새벽 5시 나연은 일어나 세면대로 갔다. 거울 속 자기 얼굴을 봤다. 눈밑이 까맣게 그을려 있었다. 물을 끼얹었다. 차가웠다. 정신이 들었다.
학교 첫 시간 나연은 멍하니 창밖만 봤다. 옆자리 친구가 쪽지를 건넸다. 괜찮아? 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거짓말이었다. 점심시간 급식실에서 밥을 받았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는데 맛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냥 삼켰다. 복도를 지나는데 담임 김혜진과 마주쳤다. 기숙사는 어떠냐고 물었다. 나연은 대답했다. 괜찮다고. 좋다고. 오후 수업이 끝나고 사서 교사가 나연을 불렀다. 아르바이트 할 생각 없냐고. 주중 저녁 2시간, 주말 오전 4시간. 시급은 최저임금. 나연은 바로 대답했다. 하겠다고. 서류를 작성하면서 통장 번호를 물었다. 나연은 멈칫했다. 통장. 잔액 3,200원이 남아있던 그 통장. 새아버지 서랍에 있던 통장. 나연은 고개를 저었다.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날 저녁 나연은 학교 앞 은행에 갔다. 신분증을 꺼내고 신청서를 작성했다. 예금주 이름란에 또박또박 썼다. 김나연.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화면이 나왔다. 나연은 숫자를 눌렀다. 새아버지가 알고 있던 번호가 아닌 완전히 다른 숫자. 아무도 모르는 숫자. 통장이 나왔다. 첫 페이지는 비어 있었다. 잔액 0원. 나연은 그 숫자를 한참 들여다봤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다. 3,200원보다 0원이 나았다. 이건 온전히 나연의 것이었다.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나연은 받지 않았다. 곧 문자가 왔다. 나연아, 엄마야 새 번호로 보내 전화 좀 받아. 나연은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아직은 아니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기숙사 생활은 규칙적이었다. 새벽 6시 기상. 세면 식사 등교. 수업, 도서관 아르바이트, 저녁 식사 자습, 취침. 똑같은 하루가 반복됐지만 나연은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 반복이 나연을 지탱했다. 생각할 틈이 없었다. 어머니를, 새아버지를, 옥탑방을 생각할 시간이 없었다. 도서관 아르바이트 첫 월급이 나왔다. 30만 원. 통장에 숫자가 찍혔다. 잔액 30만 원. 나연은 ATM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다. 그리고 인출했다. 5만 원. 편의점에 들어가 라면 한 박스를 샀다. 기숙사에는 공용 주방이 있었다. 밤에 배가 고플 때 끓여 먹을 수 있었다. 남은 돈으로 노트와 펜을 샀다. 새 노트였다.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은. 기숙사로 돌아와 나연은 침대에 앉아 노트 첫 페이지를 폈다. 펜을 들었다. 쓰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한참 후 나연은 딱 한 줄만 썼다. 2024년 10월 15일. 첫 월급. 그리고 노트를 덮었다. 룸메이트가 들어왔다. 같은 반 친구 수진이었다. 말이 많지 않은 아이였다. 나연과 비슷했다. 수진이 가방에서 과자를 꺼내 나연에게 건넸다. 나연은 고맙다고 했다. 수진은 대답 대신 웃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과자를 먹었다. 말은 없었지만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편했다. 그날 밤 나연은 처음으로 푹 잤다. 꿈을 꾸지 않았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개운했다. 학교에 가는 길 휴대폰이 또 울렸다. 어머니였다. 이번엔 받았다. 목소리가 들렸다. 잘 지내냐고. 밥은 먹냐고. 아프진 않냐고. 나연은 짧게 대답했다. 잘 지낸다고. 밥 먹는다고. 안 아프다고. 어머니가 물었다. 언제 집에 올 거냐고. 나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침묵이 흘렀다. 어머니가 다시 말했다. 새아버지가 미안하다고 전화래. 통장 돌려주겠대. 다시 돌아오면 공부해도 된대. 나연은 웃었다. 소리 내지 않고. 엄마, 나 이제 새 통장 만들었어. 괜찮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더 이상 말이 이어지지 않았다. 나연이 먼저 말했다. 엄마, 나 지금 행복해. 진짜야.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거짓말이 아니기도 했다. 전화를 끊고 나연은 학교로 걸어갔다. 하늘이 맑고 바람이 불었다. 차가웠지만 상쾌했다. 교실에 들어서자 담임 김혜진이 나연을 불렀다. 손에 서류 한 장을 들고 있었다. 장학금 신청서였다. 학기당 100만 원. 성적 유지 조건. 보호자 동의 없이 신청 가능한 기숙사 생활 학생 특별 전형이었다. 나연은 서류를 받아들었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신청할게요. 김혜진이 웃었다. 잘했다고 했다. 나연은 그날 방과 후 서류를 작성했다. 이름, 생년월일, 주소. 기숙사 주소를 썼다. 더 이상 옥탑방 주소가 아니었다. 마지막 난. 지원 동기. 나연은 펜을 들고 한참 생각했다. 그리고 썼다. 저는 제 힘으로 살고 싶습니다. 딱 그 한 줄. 서류를 제출하고 나연은 도서관으로 향했다. 오늘도 아르바이트가 있었다. 책을 정리하고 대출 도장을 찍고 반납된 책을 서가에 꽂았다. 단순한 일이었지만 나연은 좋아했다. 책들 사이에 서 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졌다. 아르바이트가 끝나고 사서 교사가 물었다. 읽고 싶은 책 있냐고. 나연은 서가를 둘러봤다. 그리고 한 권을 꺼냈다. 표지에 새가 그려져 있었다. 날아가는 새. 이거요. 사서 교사가 웃으며 말했다. 좋은 선택이라고. 나연은 기숙사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책을 폈다. 첫 페이지를 읽었다. 모든 시작은 작은 날갯짓에서 시작된다. 나연은 그 문장을 2번 읽었다. 그리고 책을 덮고 천장을 봤다. 천장은 깨끗했고 금이 가지도 물이 새지도 않았다. 나연은 눈을 감았다. 이번엔 잠이 왔다. 꿈속에서 나연은 걷고 있었다. 앞으로 뒤돌아보지 않고 봄이 왔다. 나연은 19이 되었다. 생일은 조용히 지나갔다. 룸메이트 수진이 작은 케이크를 사왔다. 편의점에서 파는 1,000원짜리 컵케이크였다. 촛불 하나를 꽂아 불을 붙였다. 나연은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다. 무엇을 빌었는지는 말하지 않았다. 촛불을 불어 끄고 두 사람은 케이크를 나눠 먹었다. 달콤하고 맛있었다. 성적표가 나왔다. 전교 2등. 1등과 점수 차이는 0.3점이었다. 담임 김혜진은 축하한다고 했다. 장학금은 계속 유지된다고 했다. 통장 잔액은 450만 원이 되어 있었다. 도서관 아르바이트 월급과 장학금을 합친 금액이었다. 나연은 ATM 화면을 볼 때마다 신기했다. 이 숫자들이 온전히 자기 것이라는 게 한 번도 인출하지 않았다. 필요한 것만 최소한으로 샀다. 라면, 노트, 펜. 그게 전부였다. 어머니에게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화가 왔다. 나연은 받을 때도 있고 받지 않을 때도 있었다. 받으면 짧게 대화했다. 잘 지낸다고. 공부 잘하고 있다고. 어머니는 매번 물었다. 언제 집에 오냐고. 나연은 매번 같은 대답을 했다. 나중에 시간 되면. 언제가 나중인지는 말하지 않았다. 어머니도 더 묻지 않았다. 새아버지 오철수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 어머니가 꺼내지 않았고 나연도 묻지 않았다. 그 이름은 두 사람 사이에서 조용히 지워졌다. 5월 어느 날 나연은 학교 앞 카페에서 어머니를 만났다. 어머니가 먼저 연락했다. 얼굴 좀 보자고. 나연은 망설이다가 승낙했다. 단 밥은 안 된다고 했다. 카페에서 차만 마시자고 했다. 어머니는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해 있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나연을 보자마자 일어섰다. 얼굴이 많이 야위었고 머리에는 흰머리가 늘어나고 손이 거칠어 보였다. 나연은 자리에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나연은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다. 어머니는 따뜻한 물을 달라고 했다. 음료가 나오고 나연은 한 모금 마셨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다. 어머니가 입을 열었다.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공부는 잘 되냐고. 힘든 건 없냐고. 짧은 대답들이 이어졌다. 한참 후 어머니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테이블 위에 놓았다. 돈이었다. 많지는 않지만 받으라고. 나연은 봉투를 어머니 쪽으로 밀었다. 필요 없다고 했다. 자기는 이제 괜찮다고. 장학금도 받고 알바도 하고.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연이 말했다. 엄마 몸 챙기는 데 써. 엄마한테 써. 어머니는 봉투를 도로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나연이 먼저 물었다. 집은 어떠냐고.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다. 그냥 살만하다고 했다.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알 수 없었다. 나연은 더 묻지 않았다.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연아, 엄마 미워? 나연은 창밖을 봤다. 거리에 사람들이 걷고 있었다. 봄바람에 머리카락이 날렸다. 모두 어딘가로 가고 있었다. 한참 후 나연이 대답했다. 미워하지 않아. 근데 용서한 것도 아니야.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엄마, 나는 그냥 내 길 갈 거야. 엄마도 엄마 길 가세요. 나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방을 들었다. 어머니가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다. 또 볼 수 있지? 어머니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나연은 돌아서며 말했다. 나중에. 그리고 카페를 나섰다. 거리를 걸으며 나연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어머니가 창가에 서서 자기를 보고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확인하지 않았다. 6월 대입 설명회가 열렸다. 나연은 참석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입시 전략, 학생부 종합 전형 준비 방법, 자기소개서 작성 요령. 나연은 모든 걸 적었다. 필기는 꼼꼼했다. 놓치는 것 하나 없었다. 설명회가 끝나고 담임 김혜진이 나연을 불렀다. 나연아, 너 지금 성적이면 충분히 갈 수 있어. 서울대도 가능해. 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목표 학과 정했어? 나연은 잠시 생각했다. 사회복지학과요. 김혜진이 눈을 크게 떴다. 내 성적이면 의대 법대도 갈 수 있다고 했다. 저는 이게 좋아요. 나연은 확신에 차 있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옆에 있고 싶어요. 선택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싶어요. 김혜진은 한참 나연을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네가 원하는 거면 그게 맞는 거야. 나연은 웃었다.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다.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 나연은 하늘을 봤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다. 느리지만 계속 움직이고 있었다. 나연도 그랬다. 느리지만 계속 움직이고 있었다. 앞으로. 방에 도착해 나연은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 노트가 있었다. 첫 월급 받던 날 산 노트. 첫 페이지를 폈다. 2024년 10월 15일. 첫 월급. 나연은 펜을 들고 마지막 페이지로 넘겼다. 그리고 썼다. 2025년 6월 3일. 나는 아직 완전하지 않다. 아직 어리다. 미래가 확정된 것도 아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계획에 없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내 계획 속에 있다. 노트를 덮고 나연은 창밖을 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다. 아름다웠다. 나연은 생각했다. 당신이라면 18배 그 순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참는 것이 항상 가족은 아닙니다. 선택하지 않으면 누군가 대신 선택해 줍니다. 나연은 선택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그리고 그 선택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나연은 기숙사 책상에 앉아 조용히 묻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당신은 누구의 계획 속에 있습니까? 남의 것입니까? 당신 자신의 것입니까? 해는 지고 어둠이 내렸다. 하지만 나연의 방에는 불이 켜져 있었다. 그 불빛 아래 나연은 내일을 준비하고 있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이 달빛이 전하는 인생을 완성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나연이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솔직한 감상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진심 어린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매주 새로운 인생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가 전해지는 힘이 됩니다. 댓글 하나하나가 다음 이야기의 씨앗이 됩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당신은 누구의 계획 속에 있습니까? 남의 것입니까? 당신 자신의 것입니까? 오늘도 달빛 아래 누군가는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선택이 용기가 되길 달빛이 전하는 인생이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